우리 형들, 나야. 살다 보면 그런 밤이 있잖아. 멀쩡히 잘 지내다가도 꼭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새벽 3시에 문득 잠에서 깨어 정신만 또렷해질 때, 방 안을 채운 서늘한 공기가 유난히 외롭게 느껴지고 냉장고의 낮은 소음만이 귓가에 맴돌 때, 혹은 술 한 잔 걸치고 집에 들어와 텅 빈 방에 혼자 누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이 하나의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 형들도 겪어본 적 없어? 온갖 자존심 다 버리고 보냈던 카톡은 몇 시간째 숫자 1이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걸었던 전화는 차가운 기계음만 뱉어내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돌아오는 건 얼음장 같은 냉대뿐일 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형들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지.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딱 멈추면, 진짜 입 꾹 닫고 완전한 침묵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면, 그 여자한테 처음부터 없던 사람인 척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 그 고통. 내가 알지. 내가 아주 잘 알지. 사랑했던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였던 것 같던 그 사람이 싸늘하게 등 돌리는 그 느낌. 세상에 그건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내던져진 기분이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댈 곳도 피할 곳도 없지.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우리 머릿속은, 우리 심장은 아주 난리가 나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불안함이라는 놈이 우리 멱살을 잡고 흔들어댄다고. 야, 뭐라도 해봐. 이대로 끝나게 둘 거야. 문자 한 통만 더 보내봐.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고 보내봐. 전화 한 통만 더 해봐. 안 받으면 말고. 네가 지금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든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보여줘. 혹시 알아? 그 여자가 불쌍해서라도, 측은해서라도 다시 돌아올지. 참나. 우리 남자들이란 종족이 원래 이렇다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행동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고. 차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보닛부터 열고 들여다보잖아. 뭐가 뭔지 몰라도 일단 두들겨보고 선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말이야. 더 노력하고 더 매달리고 내 감정을 더 격렬하게 표현할수록 그 여자의 마음을 돌릴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형들. 그 고장난 기계 일단 두들겨보고 보는 그 버릇, 연애라고 어디 가겠어. 우리는 침묵을 패배라고 느끼고 행동을 승리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거지. 그런데 오늘 내가 우리 형들한테 좀 뼈 때리는 진실 하나를 이야기해 주려고 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동안 형들을 지배해왔던 그 감정의 폭풍이 너 미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소리칠지도 몰라. 그 진실이 뭐냐면 말이야, 그 여자가 떠나간 후에 형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형들이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힘은 바로 형들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침묵에서 나온다는 거지. 야, 이거 뭐냐 싶지? 근데 잘 들어봐. 이건 그냥 삐져서 입 꾹 닫고 토라져서 무시하는 그런 유치한 침묵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존엄한 침묵이야.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의 복수심에 불타는 무시도 아니고, 이건 말이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내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다시 잡기 위한, 나 자신을 재건하기 위한, 흩어진 내 존엄성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붙이기 위한 침묵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내가 무슨 싸구려 연애 심리 기술 몇 개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여자가 돌아옵니다 같은 헛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야. 만약 그런 걸 기대했다면 미안하지만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눌러도 좋아.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거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5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형들이랑 나랑 먼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아주 중요한 질문. 바로 왜?
라는 질문이야. 대체 왜? 왜 우리가 입을 꾹 닫고 그 여자를 무시하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이 존엄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게 무슨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기술이라도 되는 걸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답은 무슨 비겁한 심리 조종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이론 안에 깊숙이 숨어 있어. 이름하여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건데, 아이고, 이름 한번 거창하다, 그치? 세상에나 무슨 대학 논문에나 나올 법한 단어잖아. 근데 형들, 쫄지 마. 이름만 어렵지 알고 보면 우리 사는 얘기랑 똑같아. 내가 이걸 더 와닿게 남자 영혼의 새 기둥이라고 부를게. 이 이론이 뭐냐 말이야.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야. 한 남자의 정신이, 그 영혼이 단단하게 서 있으려면 마치 거대한 신전을 바치는 세 개의 기둥처럼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심리적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이 세 기둥이 튼튼해야 남자가 남자답게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자율성, 둘째는 유능감, 그리고 셋째는 관계성이야. 자, 이제 이 세 가지 기둥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이별 후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자고. 관계가 박살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던 이 세 개의 기둥이 그냥 뿌리째 뽑혀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아주 처참하게. 첫 번째로, 형들의 자율성이 아주 그냥 대놓고 공격을 당해. 자율성이 뭐냐고.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는 느낌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 근데 이별을 당하는 순간 그 운전대를 무방비 상태로 뺏겨버리는 거야. 내 행복, 내 슬픔, 내 기분, 심지어 내일 아침에 내가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더 이상 내 결정이 아니라 나를 떠나기로 한 그 여자의 결정에 달려버리게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축구를 할지, 다음 휴가 때 어디로 낚시를 갈지 내가 신나서 계획했는데, 오늘부터는 그 여자의 카톡 답장 하나에 하루 종일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신세가 되는 거야. 금요일 저녁에 친구가 야, 불금인데 한잔 해야지 하고 불러내도 아, 좀 피곤하네 하고 둘러대고는 방구석에 처박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지. 왜? 혹시나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형들의 금쪽 같은 주말 전체가 그녀의 손가락 하나에 저당 잡힌 거라고. 내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아니라 그냥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조각배가 된 것 같은 그 무력감. 참나. 남자 자존심에 이거만큼 상처받는 게 또 어디겠어. 두 번째로, 형들의 유능감이 아주 그냥 산산조각나. 유능감이 뭐냐면, 아, 나는 그래도 꽤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맡은 일은 잘 해낼 수 있구나 하는 느낌. 즉, 능력에 대한 믿음이야. 우리 남자들, 본능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존재잖아. 다른 건 몰라도 내 여자, 내 사람 하나만큼은 내 능력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라고. 근데 이별은 그 자부심의 가장 단단한 부분, 그 남성성의 핵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아.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온갖 자기 비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지.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지? 내가 그렇게 별로였나? 내가 부족한 놈이었나? 이 질문들은 단순히 연애에 실패했다 해서 끝나지 않아. 대체 왜 나는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나는 한 여자의 마음도 얻지 못한 무능한 남자인가? 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 연애라는 관계에서 나는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고, 어깨 쫙 펴고 다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지하 3층까지 뚫고 들어갈 기세로 추락하는 거지. 아이 형님들, 진짜 그 기분 다 알잖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초라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해서 말하기도 입 아픈데, 형들의 관계성이 그냥
칼로 무자르듯 싹둑 잘려 나가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지. 근데 우리 남자들한테 이게 왜 더 치명적인지 알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자친구를 그냥 애인으로만 두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유일하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담사가 되고, 내 모든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까지 다 해주는, 말 그대로 내 감정 세계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버리거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축구는 해도 나 사실 요즘 너무 불안하고 외로워. 이런 속 깊은 얘기는 잘 안 하잖아, 우리.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다 보니 그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갑자기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드는 거야. 어제까지 내 유일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버린 것 같은 그 지독한 배신감과 고독감. 아이고, 진짜 이거 겪어본 형들은 알 거야. 밤에 술 한잔 안 걸치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기나긴 밤들이 시작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무너진 세계의 기둥, 박살 나버린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폐인처럼 살아야 할까? 아니지.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약해 빠진 종족이 아니잖아.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형들이 존엄한 침묵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피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형들이 선택하는 이 침묵은 절대 그 여자를 벌주거나 그 여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밀당 기술 같은 게 아니야. 이건 순전히 오로지 100% 무너져 내린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야. 내 영혼에 난 이 세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자기 치유의 시작이라고. 어떻게 치유가 되냐고. 잘 봐봐. 형들이 침묵함으로써 형들은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나는 나의 자율성을 되찾겠다. 내 감정, 내 행동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여자가 내 카톡을 읽는지 안 읽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이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줬던 내 감정의 리모컨을 당당하게 되찾아오는 첫걸음이라고. 그리고 박살났던 유능감을 다시 쌓아 올릴 공간과 시간을 버는 거야. 그 여자의 그림자를 쫓아다니며 낭비했던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 온전히 나 자신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지. 마지막으로 진정한 관계 맺기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지. 형들의 침묵은 외부로 향하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신성한 시간이 되어줄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본론이야. 형들이 존엄한 침묵을 선택했을 때 물밑에서 벌어지는 5가지 놀라운 진실. 그 첫 번째 진실은 바로 힘의 무대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야. 권력 구도의 재편성.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겠네. 한번 상상해봐. 이별 직후의 관계를 한편의 연극이라고 생각해보자고. 형들이 그 여자한테 매달리고 빌고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할 때 형들은 스스로 그 연극의 주인공 자리를 걷어차고 저 구석에서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무대 배경을 이루는 소품 역할을 자처하는 거야. 참나, 남자라는 종족이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걸 다 내팽개치는 거지. 그 연극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그 여자에게만 쏟아지고 모든 대본과 극의 흐름은 그 여자의 손에 들려 있어. 그 여자가 형들을 만나줄지 말지, 희망이라는 사탕을 한입 베어 물게 해줄지, 아니면 그 사탕마저 발로 짓밟아 버릴지, 모든 결정권은 전적으로 그 여자한테 있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런데 형들이 바로 그 순간, 침묵을 딱 선택하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형들은 그 무대 위에서 소리치거나 깽판을 치는 게 아니야.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유령처럼 그 무대에서 퇴장해버리는 거지.
그리고는 망치와 못을 들고 어딘가에서 뚝딱뚝딱 형들만의 새로운 무대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이 순간 힘의 균형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해. 형들은 더 이상 그녀의 SNS 스토리를 훔쳐보는 관객이 아니라 형들 자신의 인생이라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프로듀서가 되는 거라고. 형들의 침묵은 그 여자의 세상에 거대한 진공 상태를, 그리고 머릿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물음표를 만들어내. 이 남자 왜 이러지?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나 없으면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형들을 휘두르던 그 여자는 갑자기 그 권력을 휘두를 대상이 사라져버린 공허함을 느끼게 돼. 심심할 때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주던 그 수많은 장문의 카톡들, 자신이 여전히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확인시켜주던 그 애절한 부재중 전화들이 더 이상 오지 않거든. 말 그대로 관계의 갑 위치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형들이 그 연극의 대본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빼앗아 온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 형들이 진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잘 들어봐. 형들이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우리 다시 얘기 좀 해라면서 매달릴 때 그 여자 머릿속은 과연 뭘로 가득 차 있을까? 형들과의 아름다웠던 추억? 아니, 또 시작이네.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떼어낼 수 있을까? 오늘은 또 무슨 핑계를 대야 이 전화를 피할 수 있지? 온통 형들을 밀어내기 위한 방어적인 생각과 변명거리를 찾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 형들의 끝없는 카톡과 전화는 말이야,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치익 하는 소음과 같아.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는 그 어떤 아름다운 멜로디도 들릴 수가 없어. 그 순간 그 여자의 눈에는 더 이상 한때 자기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멋진 남자가 보이는 게 아니야. 그냥 절박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찌질하고 귀찮은 남자로 보일 뿐이라고. 그런데 형들이 입을 꾹 닫고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형들은 그 여자에게 아주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는 셈이야. 바로 생각할 공간과 숨 쉴 시간이라는 선물이지. 그 고요하고 텅 빈 공간 속에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나. 그리고 진짜 놀랍게도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결국에는 형들한테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야. 첫 번째 가능성은 형들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그 여자의 기억 회로를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그 여자는 숨을 돌리고 과거를 차분히 돌아볼 여유를 갖게 돼. 그때 떠오르는 기억은 서로에게 상처만 줬던 지겹고 피곤했던 마지막 날들의 형들 모습이 아니야.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함께 웃고 떠들었던 좋은 시절. 왜 내가 이 남자를 사랑했었지? 형들의 어떤 듬직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었는지,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먼지를 털고 수면 위로 떠오를 기회를 얻게 되는 거지. 형들의 침묵이 그 좋은 기억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깨끗하고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셈이야.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 이게 어쩌면 우리 남자들한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건 바로 형들의 침묵이 그 여자에게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는 결정을 확신시켜주는 거야. 야, 이거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프지?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고 내장이 뒤틀리는 기분이지. 나도 알아. 근데 형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게 바로 형들한테 그토록 필요했던 진실이야. 존나게 쓰라리고 목구멍에 넘기기 힘든 약이지만 이 진실이야말로 형들을 이 희망 고문에서 자유롭게 해줄 유일한 약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동안 혹시나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에 갇혀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빨리 최종 답안지를 확인하는 게 100번, 1000번 더 낫지 않겠어?
결과가 그 여자가 돌아오는 것이든 아니면 영원히 떠나는 것이든 간에 형들의 침묵은 결국 형들이 이 관계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해줘. 그리고 오직 그 진실만이 형들을 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감옥에서 꺼내주고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어줄 거야. 자, 그럼 그 열쇠로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첫걸음이 뭘까? 그게 바로 세 번째 진실과 아주 깊게 이어져. 그건 바로 이별 후의 침묵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완전히 다른 레벨의 남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야. 형들이 선택한 이 침묵은 그 여자가 다시 연락해주기를 기다리면서 팔짱 끼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시간이 절대 아니야. 이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의 과정이야. 단지 그 행동의 방향이 더 이상 그 여자를 향하는 바깥이 아니라 온전히 안으로, 즉 나 자신을 향해 있을 뿐이지. 한번 생각해봐. 그동안 그 여자의 SNS를 몇 시간씩 들여다보고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그 의미를 분석하느라 썼던 그 막대한 양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이고, 우리 남자들 한번 뭐에 꽂히면 진짜 그 에너지로 작은 발전소 하나는 돌릴 수 있을 정도잖아. 안 그래? 바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100%, 단 1%의 누수도 없이 온전히 형들 자신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 이건 형들에게 하늘이 준 기회야. 나도 그랬어. 내 얘기를 좀 하자면 나도 인생에서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던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 그때 내가 선택했던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꿈꿔왔지만 난 재능이 없어라며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했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 근데 이건 그냥 취미가 아니었어. 나 자신에게 내린 미션이었지. 처음엔 진짜 손가락 끝은 물집 잡히고 터지고 그놈의 F코드는 죽어도 소리가 안 나서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싶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 연애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 기타 너한테까지 질 순 없다. 이런 유치한 마음이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손끝의 아픔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 마음이 아픈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서 미칠 것 같았는데 손가락이 아픈 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 이를 악물고 매일 연습했어. 그러다 어느 날 여전히 삐걱거리고 음이 틀리긴 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던 노래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완주한 거야. 세상에나. 형들, 그 순간의 희열을 알아? 그건 그냥 단순한 음악 소리가 아니었어. 그건 나 자신에게 보내는 우렁찬 외침이었어. 야, 봤냐? 너 할 수 있잖아. 너 아직 안 죽었어. 넌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심지어 아주 잘 살아내고 있다고. 그 투박한 기타 소리가 내 무너진 자존감을 한 땀 한 땀 꿰매주는 소리 같았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박살났던 두 번째 기둥, 바로 그 유능감을 다시 쌓아 올리는 망치 소리 같았다고. 침묵의 시간은 그렇게 나를 단련시키고 있었던 거야. 자, 그렇게 기타든 운동이든 일이든 뭐든 간에 하나에 미쳐서 나 자신을 단련시키다 보면 형들은 자연스럽게 네 번째 진실을 온몸으로 맞이하게 돼. 그게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존중을 얻게 된다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 진짜 웃기지도 않는 희대의 역설이지. 형들이 사랑을 구걸하면 할수록 제발 나 좀 다시 사랑해주면 안 될까 하고 찌질하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형들의 가치는 시장 좌판에 떠리로 나온 야채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근데 반대로 형들이 아픔을 꾹 누르고 그래, 네 선택을 존중한다. 나도 내 갈 길을 가겠다라며 마지막 남은 존엄성과 자존감을 딱 지키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상대방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돼. 이건 그냥 쿨한 척을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 문화 깊숙한 곳에 자리한 선비의 정신과도 같은 거야. 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도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그 단단한 말이야. 어떤 여자가 형들한테 이별을 고할 때 그 여자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장면의 시나리오가
99% 확률로 다 그려져 있어. 자, 이제 내가 폭탄을 던졌으니 이 남자는 곧 왜? 냐고 물으며 카톡 폭탄을 보내겠지. 그리고 받지도 않을 전화를 수십 통 하겠지. 그러다 안 되면 술에 취해서 새벽에 집 앞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릴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말이야. 형들이 당연히 매달릴 거라고, 그렇게 나올 거라고 이미 다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 준비까지 끝마친 상태라고. 근데 형들이 그 모든 예상을 박살내고 알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딱 그 한마디 후에 깊고 무거운 침묵으로 딱 답하잖아. 그 순간 그 여자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예상 시나리오는 그냥 갈기갈기 찢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준비해둔 모든 방어막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처음에는 아마 놀랄 거야. 어라? 이 남자 왜 이렇게 담담하지? 어쩌면 조금은 서운하거나 허전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 내심 자기를 좀 더 붙잡아 주길 바랐던 마음이 1% 정도는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 놀라움과 서운함이라는 얕은 감정의 파도가 싹 가라앉고 나면 그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묵직하고 단단한 감정 하나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해. 바로 존중이라는 감정이지. 비록 지금은 헤어지는 마당이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남자의 그릇에 대해 찌질하게 매달리며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그 단단함에 대해 존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고. 이제 와서 그 여자가 날 존중하든 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형들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석처럼 핸드폰으로 달려가 혹시나 연락 왔나 확인하고 싶은 그 미칠 듯한 충동을 이겨내는 매 순간, 형들은 형들 자신의 자존감에 한 표씩 투표하고 있는 거야. 오늘도 잘 참았다, 장하다, 내 자신 하면서 말이야. 그 여자한테 보내고 싶은 카톡을 꾹 참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허락 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내 가치는 오로지 나 스스로가 증명하고 결정한다라고 형들의 내면 우주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위대한 행위라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 세상에 그보다 더 멋지고 섹시한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경지가 있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상. 바로 5번째 진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서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야.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형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 내면의 평화는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어, 다시 받아줘라고 말하며 내게 돌아왔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진짜 평화는 그 여자가 돌아오든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든 그 어떤 결과 앞에서도 나는 이제 괜찮다고, 내 영혼이 온전히 평온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찾아오는 거야. 형들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이라는 날씨에 흔들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모든 비바람을 묵묵히 견뎌내는 거대한 산이 되는 거야. 그녀의 존재가 맑은 날 같을 순 있지만 그녀의 부재가 더 이상 형이라는 산 자체를 무너뜨리는 태풍이 되지는 못하는 거지. 물론 처음에는 지옥 같을 거야. 내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 침묵을 시작한 첫 며칠, 길게는 몇 주는 마치 지독한 마약을 끊는 금단 증상 같을 거야. 핸드폰을 보고 싶어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1분에 12번도 더 카톡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스스로를 고문할 거라고. 하지만 형들, 그 미칠 듯한 고통의 시간을 이를 악물고 버텨내면 정말 신기하게도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음속에서 몰아치던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할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형들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삶의 작은 기쁨들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예전에는 그 여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갔던 멋진 카페에서 이제는 혼자 앉아 마시는 커피의 그 깊은 향기를 온전히 즐기게 돼. 주말 오후에 약속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
대신 혼자 조용히 읽는 책 한 권이 주는 그 충만함을, 땀 흘리며 운동을 끝내고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의 그 짜릿함을 알게 되는 거지.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별과 함께 무너졌던 세 번째 기둥, 바로 관계성을 완벽하게 재건축한 순간이야. 단, 이번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한 거지. 형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거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 그 어떤 시련과 폭풍이 닥쳐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유일한 내 편은 바로 형들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그 위대한 진실을 말이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올 거야.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잠에서 딱 깼는데 문득 깨닫는 거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처음으로 한 생각이 그 여자가 아니었네? 라는 걸. 세상에나, 형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처럼 퍼지는 그 해방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로움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야. 더 이상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다른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그 완전한 자유. 바로 그게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얻어낸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보상이야. 자, 여기까지 나와 함께 온 형들은 이제 이별 후에 침묵이 가져다주는 5가지 놀라운 진실을 모두 알게 됐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나는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어쩌면 오늘 내가 한 모든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거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침묵이 있어. 전술로서의 무시와 삶의 철학으로서의 침묵.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근본과 뿌리는 하늘과 땅 차이야. 세상에 널린 수많은 싸구려 연애 유튜버나 픽업 아티스트들이 형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알아? 그 여자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심리를 조종해서 이 지긋지긋한 사랑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로서 상대를 무시하라고 가르쳐. 이렇게 하면 여자가 안 달라서 연락 올 겁니다 하면서 말이야. 근데 형들, 그건 진짜 위험하고 비겁한 함정이야. 만약 형들이 침묵하는 유일한 목적이 이렇게 해야 그 여자가 나한테 다시 신경을 쓰겠지라는 계산에서 나온 거라면, 미안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그 여자의 소나귀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야. 여전히 그 여자가 주인공인 무대 아래 어두컴컴한 객석에 쭈그려 앉아서 제발 스포트라이트 한 번만 이쪽으로 비춰달라고 숨죽여 기다리는 꼴이라고. 형들의 모든 에너지는 여전히 바깥을, 그 여자를 향해 있잖아. 그건 강자의 침묵이 아니라 약자의 침묵이고 옹졸한 분노와 한이 서린 침묵일 뿐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존엄한 침묵은 그런 유치하고 저급한 차원에서 오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곳에서부터, 훨씬 더 깊고 단단한 곳에서부터 시작돼. 그건 바로 온전한 받아들임.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책임감에서부터 오는 거야. 형들이 침묵하는 건 그 여자가 미워서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상처 입은 내 영혼에게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야. 그 여자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이게 바로 진짜 어른 남자의 침묵이야. 자신의 행복이 다른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는 남자. 그는 남 탓을 하지 않아.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지. 그는 그냥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하고 이제 혼자 묵묵히 걸어가야 할 자신의 앞길을 용감하게 마주볼 뿐이야. 이 침묵에는 깊이가 있고 상대를 용서하는 품이 넓어. 시끄럽게 떠들 필요도 없고 다른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 이건 그냥 나 자신과의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약속일 뿐이야.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나를 끝까지 돌볼 것이고 내 행복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진짜 마법 같은 게 뭔지 알아, 형들? 그렇게 평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충만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가 없는 그 당당한 에너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이라는 거야. 아이러니하지. 상대를 미친 듯이 잡으려고 발버둥 칠 땐 저 멀리 도망가다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을 찾았을 때 비로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이 진실 말이야. 형들은 더 이상 다른 반쪽을 찾아 헤매는 조각난 퍼즐 조각이 아니야. 형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우주라고. 사랑은 그 우주를 함께 탐험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귀한 손님이지, 텅 빈 우주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 형들,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헤어진 여자를 다시 되찾는 무슨 마법의 공식 같은 게 아니야. 그런 거였으면 내가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바로 이거야. 그 여자가 떠나간 후에 형들이 선택하는 그 고요한 침묵이야말로 형들이 상처받은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값진 선물이라는 거. 그건 실패의 마침표가 아니야. 오히려 형들이 직접 펜을 들고 자기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시작점이야. 그리고 그 새로운 챕터에서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형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유일한 주인공이고 이 역경을 이겨내는 영웅이라고. 진짜 멋진 남자의 매력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옆에 두었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진짜 매력은 자기 혼자로서도 완벽하게 완전하기에 굳이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단단하고 당당한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야. 바로 그런 남자가 되길 바라, 우리 형들. 한때는 미치도록 깊게 사랑할 줄 알지만 그 사랑이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을 때 마지막 남은 품위를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남자. 지금 닫히는 이 문이 사실은 더 크고 멋진 세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삶의 진리를 아는 그런 남자 말이야. 만약 여기까지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는 형들이 있다면, 이 품이 있는 침묵의 길을 걷기로 굳게 결심한 형들이 있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딱 한 가지만 해줘.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숫자 9 하나만 딱 남겨줘. 여러 문화권에서 숫자 9는 완성, 그리고 마무리를 의미한대. 하나의 아팠던 주기가 온전히 끝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지. 그 숫자 9를 댓글로 남기는 행위를 형들이 자기 자신과 맺는 조용한 맹세가 되게 해. 나는 복수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기 위해 침묵한다. 나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침묵한다. 라는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다짐 말이야.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좀 아팠을지도 모를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형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 형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여기 나도 있고 우리 다른 형들도 있잖아. 스스로에게 좀 더 인내심을 가져주고 상처받은 형들의 마음에 좀 더 너그러워지길 바라. 아이고, 우리 형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형들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